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숫자 상당히 큽니다. 290만 2천. 어떤 숫자인가요? 네, 바로 그 소상공인 사업체의 숫자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소상공인 분들이 한 290만 2천 개 정도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정책, 그러니까 현재 최근에 알아야 될 정책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그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네, 아마 저희 생생경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오늘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일단 우리가 그 O2O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뭐 학생들은 많이 아는데, 우리 시니어,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O2O가 뭐지 그러실 거예요. 이게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뜻인데, 그냥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배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모바일에서 고객을 모아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제는 주문이 들어가게끔 하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O2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까지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O2O의 플랫폼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진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오늘 이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 사업만 봐도 요즘 이 소비 행태나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든 물건을 사는 사람이든 정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뭔가 가게를 낸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프라인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을 하면서 온라인도 꼭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정한 4곳이 있는데 이 4곳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SK 플래닛인데 이게 OK 캐시백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OK 캐시백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내 회사가 아니면 내 회사가 아니면 내 가게가 모바일 홍보 푸시 2,000건을 또 제공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배너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OK 캐시백에 내 매장에 지역 기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서 뭐 이런 OK 캐시백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영등포에서 만약에 장사한다 그러면 내 홍보 배너가 이제 뜨게 되죠. 이런 또 3개월 동안 제공하게 되고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홍보로 관련된 이제는 지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기업이 좀 배달의 민족입니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우한 형제들 법인에서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는 이런 울트라콜이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배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에서 한 40만 포인트 지금 보면 이제 30만 포인트인데 이런 30만 포인트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큰 이제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당근마켓도 있습니다. 당근마켓도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당근마켓에 입점을 해서 뭐 비즈 프로필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안에서 물건을 팔 경우 판매 수수료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할인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에 마지막이 이게 KD라고 해서 KT가 운영하는 건데 이게 이것도 O2O 플랫폼이긴 해요.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는 프로모션용 할인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이렇게 온라인 진출했을 때 좋은 기회인데 다만
이게 선착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SK 플래닛과 배달의 민족은 선착순 마감됐습니다. 벌써.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마감됐어요. 네, 워낙 제가 봤을 때도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OK 캐시백 쪽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선착순이다 보니까 벌써 마감이 됐어요.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네. 공지사항에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곳은 지금 당근마켓과 이제 KD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참 요즘은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일단 네. 그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용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런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플랫폼에 입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네.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네네. 비록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SK랑 배달의 민족은 좀 마감이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근데 나머지가 네네. 남아있으니까 해당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꼭 한번 이런 지원 사업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지원 맞습니다. 규모랑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일단 지원 규모는 5,000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경쟁이 좀 치열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플랫폼 4곳 중 한 곳만 이제 선택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 마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남아있는 곳도 제가 봤을 땐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지원 대상은 오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잘 말씀하셨던 게 사실 소상공인 특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잘 어색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원 특징이 뭐냐면 교육도 같이 해줍니다. 아, 좋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 플랫폼 온라인 상거래 내가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번 지원에 한번 해보시고 뭐 내가 배달을 잘 모른다, 난 배송을 잘 모른다, 뭐 온라인상에서 배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마련했기 때문에 꼭 지원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 마감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나머지 남은 자리라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신청 방법이랑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온라인 신청이고요. 그 온라인 포털 가셔갖고 검색 포털 가셔서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치면은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오토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배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기간은 이제는 4월 4일 어제부터였죠. 9시부터 시작을 했고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반기 한 번 더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또 그때 가서 또 신청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안 됐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또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듣고 기억해 두셨다가 하반기에 또 놓쳐셨던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알아둬야 될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꼭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포인트를 지급을 받으면요. 이 사업이 이제는 이번 연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말까지는 이제 포인트를 다 쓰셔야 되겠다. 혜택을 받은 거를 다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대표자 기준으로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한 곳만 지원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여러 개 있어도 중복 지원 불가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동 명의 사업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네.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이렇게 대표자 이름 외에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가능하다. 그 대표자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리겠고요. 문의처는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1357인데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연결이 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말 꿀팁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O2O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건데 저는 네네. 사실 좀 단어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차임, 그러니까 내가 뭐 상가 임대차라 그런다 그러면 월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증감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증가도 할 수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증감 청구권인데 네. 이게 사실 2020년 9월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그러니까 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법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그 요건이 굉장히 명확치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차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불문명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법이라도 실현성이 전혀 사실 지금 필드에서는 전혀 소통되지 않았던, 아마 활용되지 않았던 사실 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3년간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의 단점을 얘기했던 요건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임을 감액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이제는 요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확보가 가능했다. 이번에. 그래서 요거가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아마 저희 방송에서도 좀 다뤘었고 실제로 뉴스에서도 보셨을 테고 이제 건물에서 임차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른바 이제 월세라고 불리는 이 금액 때문에 정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저도 사실 몰랐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요건이나 조정 기준 같은 게 불분명해서 아마 더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 거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도 좀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감액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상가 임차에는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임대차 계약일 이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웬만한 그 음식점이라든지 임차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방역 또는 예방 조치를 다 당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죠. 강화 조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손실보상 얘기하듯이 이제 강제적으로 쉬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분히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조건은요, 방역 또는 예방 조치 때문에 이런 전후, 그러니까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만 있으면 일단 내가 감액할 수 있는 이제는 청구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에 내가 해당한다. 그렇다면 감액 범위는 어떻게 정해요? 첫 번째 조건이 이제는 그 예방 아니면 방역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이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다운돼야지만 내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감소돼야지만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나왔죠. 감액 기준은요. 현재 임대료에서 하나를 곱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우리가 이제는 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된다. 그 근거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임대료 내고 있는 거 곱하기 전후 예방조치 강화 전후의 평균 매출의 감소율을 이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도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저희가 좀 숫자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공식에다 한번 좀 대입을 해보죠.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더 해드려 볼까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요, 오피스 상권입니다. 여기서 1층에서 차임, 그러니까 월세 400만 원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요, 18년경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이 건물이 이제 오피스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콜센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네.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서 2천만 원 넘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이제 매출액이 한 30% 이상 이제 감소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과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네. 감액 청구 요건 검토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방역 조치가 시행돼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매출액 30% 이상 감소돼야 되는데 이분 딱 봐도 매출액 30% 이상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청구 요건은 검토 대상에서 되는 겁니다. 이분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요건은 충족돼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얼마를 낮춰야 되는 이거죠. 이제 그 다음 건데, 임차인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종전 차인 400만 원이다. 그죠? 400만 원에서 네. 내가 앞뒤 전후를 따져봤더니 한 30% 정도가 이제 감소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400만 원에 30%니까 3, 42, 120만 원 정도 나는 감액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임대인도 또 요청할 수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임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 상가를 10억 원에 나는 매입을 했고, 대출이자와 재산세 이런 고정비용 월 평균 300만 원을 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동일 건물 내에 유사한 위치의 월차인 300만 원으로 신규 계약한 임차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소 300만 원은 보장받아야 된다. 당신과 똑같은 커피숍에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코로나 있기 전도 아니고 코로나 있기 후에 300만 원을 이제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입장에서는 거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정안은 어떻게 나왔냐면, 네. 임차인의 매출 감소분을 적용한 280만 원, 네. 또 임대인이 주장하는 최소 차임 한도액의 300만 원, 이것을 고려해서 이제는 그 중에서 큰 금액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으로 최종 이제 조정안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400만 원 원래 냈었는데 이제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감액 청구권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조정이 됐던 사례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 가이드라인인데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이 감액 청구권이 네. 증감 청구권이 시중에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임차인 분들이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하면은 혹시 이제는 계약이 종료될까봐 겁을 많이 내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데는 현장의 목소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임차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최소한 이제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 청구권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분쟁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가이드가 있다 없다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 있어서도 이거는 알아두면 꼭 좋은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제 차임 감액 청구를 그럼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면 참 좋겠죠. 근데 네.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시냐면 온라인에 가셔갖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부동산원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제 노크를 하셔서 사실 분쟁 조정을 좀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사실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시는 경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임차인 기준에서 저희가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임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좀 인하해주는 분들도 많이 등장해서 뭐 이른바 저희가 뭐 착한 임대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또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실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조정안 있기 전에 이제는 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이제는 합의하에서 좋게 이제 결말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임대인에게 사실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제도인데요. 네. 실제 이제는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서 임대인이 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인하분의 한 50에서 70%의 세액 공제를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활용해 볼 만하고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에 이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 자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임대인에게. 네. 또한 점포 소유, 그러니까 소유한 점포에 대해서 무상 정기 안전 점검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새마을금고에서 우대 적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정부 표창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사실 지금 이제 인수위의 쪽에서 새로운 정부 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상가 임대차 부분이고, 네. 사실 지금에 있는 민간에 있는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전세 이런 부분에서도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는 인수위에서 나온 부분이 세액 공제를 더 넓혀주는 이런 쪽으로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상가 임대차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이 서로 협의하는 사이로 좀 변화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좀 잘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소상공인분들께 특별히 유용한 정보 2가지를 드렸습니다. 오토 지원 사업 그리고 네. 차임 증감 청구권 가이드라인 이 2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